자,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선생님은 이 임용시험에 대한 뜻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 기간직 교사라고 소위 말하자면 비정규직 기간직 교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정규직에 비해서 세금을 덜 떼가기 때문에 월급도 괜찮아요 지금. 자, 어쨌든 선생님 혼자만의 힘으로 대학원에 간 것도 아니고 또 주변의 기대와 또 요구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고요. 한 4번의 임용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했는데 탈락했고요. 그러니까 첫 2번은 처음 2년은 기간제 교사를 병행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을 했고요. 1년 1년 이제 강사 생활하고 또 나머지 1년은 이제 공부만 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은 강원도에 가고 싶었어요. 강원도 선생님이 쓴 것만 보면은 이래요. 경기도, 충남 이렇게 나중에 강원도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죠. 강원도에 한번 썼는데 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1차 합격해내고 최종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굉장히 잘 봤는데 최종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되겠네라고 희망을 가졌죠. 근데 했는데 이제 몇 번의 탈락을 순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약간 힘들죠.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물론 돈을 벌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중간에 사립학교를 계속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 은근히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6개 학교에 전교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이 아니라 최종 면접까지 갑니다. 지금 당장 기억나는 학교만 보면은 지금 동덕여고,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평택에 있는 태광고등학교, 그 다음에 세화여고인지 세화고등학교인지 세화일주재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장훈고등학교? 등등등등. 기억나는 학교들인데 여기에서는 강사 생활을 했었고요. 장훈고등학교는 참 기분이 나빴던 게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굉장히 차라리 다른 사람이 합격했으면 모르겠어. 적격자가 없대. 이렇게 공고가 났고요. 태광고등학교는 평택에 있거든요. 아마 뉴스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비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을 해서 기존에 있던 기간제 교사한테 돈 받고 문제를 팔았어요. 그 선생님 최종 3인방이 딱 들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기존의 기간제 교사한테 돈 받고 이제 시험 문제를 팔았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멘탈이 흔들리죠. 가장 마지막 시험, 이게 2022년도 시험이었거든요. 가장 마지막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다짐을 했어요. 다짐. 이렇게 선생님이 다짐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노량진에서 임용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실명을 밝혀도 되려나? 그 유명한 분이셨죠. 이종원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2타 강사. 자, 약간 카메라 문제가 있어서 조금 손을 봤고요. 이분이 몇 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셨어요. 특히 임용 공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강 자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료를 쫓아다니면서 자료에 내가 이제 자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료에 내가 이제 끌려다니는 상황들이 많이 장수생이 되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여러 막 일들이 있었지만 자료를 싹 다 버리고 기본부터 가자. 그래서 임용시험에 필요한 특히 도덕윤리과에서 강조되는 이제 기본서, 또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쓸 수 있는 거,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넘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심화 문제를 이제 잡아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다졌죠. 위기서열에 맞게끔 다시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EBS 수능 특강부터 보고, 그 다음 기본서 원전이라고 할 만한 내용부터 파고 들어가고, 특강 자료 쫓아다니고, 뭐 다른 강사 자료 쫓아다니고,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합격을 했죠. 합격해도 문제였어요. 좀 약간 썰을 풀자면은 이제 면접이랑 뭐 수업 실연이랑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비사대 출신이에요. 비사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나 수업 실연 혼자 할 수 없고 스터디를 해야 돼요. 스터디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치 면접을 또 보듯이 어떤 학교 출신이냐, 사대 출신이냐, 비사대 출신이냐, 남자냐, 여자냐, 교육 경력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스터디 그룹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스터디 가입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다 떨어졌어요. 남자 선호하지 않고요. 일단 교육 경력이 짧아 선호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이제 비사대 출신이야. 또 윤리과에서는 윤리교육과가 아니라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임용과 관련된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았죠. 맨땅에 헤딩하듯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엔. 아 그래 소외된 우리끼리라도 스터디를 짜자 해서 선생님이 이제 게시판,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올렸죠. 스터디원 모집한다고 해서 임용시험 공부하는 내내 거의 선생님이 모듬장, 스터디장 하면서 그룹을 이끌어 갔죠. 성격이 맞지 않게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에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참 그때만큼 인생에서 참 좋았던 경험 또는 자랑할 만한 경험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칠판이 굉장히 지저분해졌네. 자, 사립학교 2곳 그리고 공립 1곳 이렇게 합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챘겠지만 여기가 이제 강원도. 사립 2곳은 서울 하나 그리고 포항 하나. 포항이라고 하니까 엄청 먼 곳처럼 보여지죠. 멀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재단이었어요. 포스코 교육재단이라고. 여기가 재단이 커요. 학교도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인천 그리고 여수 포항 여기에 초중고등학교가 막 섞여 있어. 원래는 포스코 포항 제철소 이제 임직원들 자녀분들을 이제 학교 다니게 좀 지원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자사고인데 이제 약간 포스코 임직원 관계자들이 아니어도 이제 입학할 수 있는 학교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선택했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람은 500원 어떤 질문 남겨주시면 알려줄게요. 포기하지 않았죠. 나이가 좀 적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항상 위안 삼던 사람이 2명 있거든요. 퇴계 이황 선생이랑 율곡 이해 선생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 역사의 길이 남고 학문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룬 분도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8, 90년 인생을 사는 나도 이 사람처럼 따라가서 이 사람만큼 겉으로 보여졌을 때라도 하면 좀 괜찮은 삶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33살 또는 34살에 이제 말하자면 장원급제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3살쯤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 막 공부를 했는데 성균관으로 유학을 갔죠. 이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기묘사화가 발생했을 거예요. 한참 공부하고 머리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나이에 사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혼란한 전국에 빠져들게 되죠. 어쨌든 33살 또는 34살에 문과 급제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율곡 이희 선생은 이미 10살쯤 됐을 때 이제 진사초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진사초시. 그래서 구도 장원공? 정확한지 잘 찾아봐야 되는데 9번 연속으로 장원급제 했다라고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천재죠. 조선시대의 천재.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이분은 한결같이 노력파. 이분은 이제 머리가 똘똘하신 분,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나이쯤 때 합격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 수명이 짧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지금 수명이 길죠. 길게 봤을 때도 그렇게 손해보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이 나이를 딱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부를 했어요. 어쨌든 그 전에 합격을 했으니까 기분은 좋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면접 준비도 좀 철저하게 했어요. 원래는 진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면접이라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외모에 대한 관리도 했습니다. 헤어 스타일링, 그리고 면접 보기 전에 이제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증명사진도 이제 메이크업 다 해주는 사진관 가서 한 10만 원 주고 싹 다 했죠. 옷까지 싹 다 빌리고. 그런 데가 또 있어요. 한 10만 원 주면은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싹 풀 세팅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면접 보기 전에도 이렇게 세팅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한 끝에 이제 2022년도에 이런 결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진심도 중요하고 또 겉으로 보여주는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좀 썼죠. 자, 나만의 뭐 강점 디자인하기 이런 것도. 면접에 있는 만능 틀 이런 거 만들기. 만능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치관이 좀 뚜렷해야 돼요. 가치관이 있다면 만능 틀이 만들어지고 적재적소의 수로 변화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낼 수 있는 상황에 경제에 이르게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오게 됐어요.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제 산이 좋잖아요. 이런 거 낭만. 낭만은 개뿔. 낭만 같은 거 없더라고요. 낭만은 잘생기고 예쁜 이제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한테 찾아오지 평범한 선생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잘 찾아오지가 않고 그냥 고생만 할 뿐이에요. 그다음 취미생활. 전체 관측도 취미였지만 임용 공부하고 막 기간직에서 하면서 원래는 임용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취미생활을 같이 했었죠. 그 당시에 바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도시로부터 느껴지는 현기증이 좀 있었습니다. 도시라는 어떤 생태 구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지니고 있는 비윤리적인 성격 구조, 존재의 구조죠. 이런 것을 일개 개인이 바꾸기는 무척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떠나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낚시는 요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24년도에 들어오게 됐고요. 현재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자, 현재의 고민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24년) 현재의 고민들. 선생님이 그래도 탈서울을 하고 싶다, 탈도시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혼자 살 수는 없죠. 지역사회 뿌리 내리기가 선생님의 어떤 주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또는 관계를 형성하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관계 형성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로는 1대1의 관계가 있고 1대1대 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많이 형성이 돼요. 즉 나와 타자가 1대1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죠. 흔하게 형성이 되지만 굉장히 안정감이 떨어져요. 상당히 연약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이 관계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나와 타자와 타자의 주변인,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조금 건강한 또는 탄탄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1대1대 다로 연결되는 관계죠. 대상이 되는 인물의 주변 인물과 주변 관계까지 서로 유대가 맺고 뿌리가 형성되고 연결이 된다. 더 튼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결코 좀 뿌리 깊은 어떤 나만의 고향, 거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관계이겠죠.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남들보다는 좀 많이 돌고 돌아갔지만 결국 이 자리에 왔고요. 한 인간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영역에서 1인분은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진실되다면 결국엔 인간에 의해서이건 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이건, 물론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초월적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또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이건 진실 또는 진실됨, 진심 또는 도덕적으로 훌륭함, 이런 가치들이 더욱더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거꾸로 부조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또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재생산하는데 일조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학벌에 연연하고 또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뭐 그런 경우 종종 들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시기,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변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한다, 어디 합격했다 했을 때 이런 말 하죠. 지잡대,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이런 천박한 말들, 발언, 천박한 의식들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천박한 우리 버려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뭐 이건 이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더 선한 사람과 더 악한 사람이 존재해요. 이 세상엔. 더 선한 자와 더 악한 자의 투쟁의 연속입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 비슷하게 더 선한 측면과 더 악한 측면의 인정투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투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들이 이 편에 서면 안 되겠죠. 부조리한 실상을 재생산하거나 또는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천박한 발언과 의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의식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자들은 우리의 인류 존속, 우리의 미래, 공동체의 존속, 전 생태계 이익을 해치고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네임밸류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너 거기 갔니? 지적대잖아. 이런 이야기. 3등급, 4등급 가는 학교잖아. 이런 천박한 태도, 발언들 버려야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다른 보통의 학생들,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지적대에 갔다고 혹은 다른 지방대에 갔다고 해서 괜히 주눅 들지 마세요. 인서울을 하지 못했다고 자격지심 빠지지 마세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선생님이 칸트의 문구를 좀 인용을 했었죠. 포장지보다는 사람의 진심, 진실됨, 참된 가치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가지고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위로나 안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살고 있을 거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